일본에 여행을 가게 되면 다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건물벽에 크게 걸린 남자들과 화려한 가게의 간판, 그리고 홍보 트레일러. 오늘은 일본의 화려한 섹스 산업, 가부키초에서 피어난 일본의 그림자를 알아볼 겁니다. 이건 당신이 몰랐던 호스트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주 잔인한 이야기죠. 일본은 현재 호스트업계 때문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여자들은 호스트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믿었는데 사랑 끝에는 빚만 남고 몸을 파는 밤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들이 멍청해서 당했단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가 내 편이길 바랍니다. 우리들 또한 마음이 약해진 순간에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해질 수 있죠. 그런데 호스트업계는 여자들의 외로운 감정을 공략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자들의 마음을 속박합니다. 물론 처음엔 진심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건 반드시 알아두세요. 호스트에게 관계는 연애가 아니라 감정을 미끼로 돈을 버는 사냥이거든요. 그리고 사냥개들은 한번 물면 쉽게 놓지 않습니다. 이곳은 마치 야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는 맹수고 손님들은 사냥감이죠. 호스트 클럽은 분위기가 딱 그렇습니다. 손님에게 웃으면서 대화를 하지만 웃음을 미끼로 사냥감들을 유인합니다. 그리고 가슴속에서 저 사람은 얼마일까 계산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돈만을 위해 살아가는 망령들입니다. 호스트에게 손님은 랭킹을 위한 재물이고 손님들은 순위를 올려주기 위해 자신들의 돈과 영혼을 태웁니다. 그러면 호스트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호스트가 돈을 버는 구조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손님들을 단순하게 기분 좋게 해준다가 아니라 밀당을 하면서 돈을 끌어쓰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벤트 데이가 있습니다. 생일, 데뷔 기념일, 랭킹전. 이날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손님들은 자기 전용 호스트를 위해 평소보다 더 비싼 음식과 술을 주문하죠. 행복한 웃음은 더 커지고 호스트는 손님들에게 더욱 달콤한 말을 속삭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호스트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보다 손님들의 돈이 불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호스트 클럽 손님들은 99%가 여자입니다. 이들은 호스트 클럽에 다니며 엄청난 빚을 만들죠. 대부분이 일반적인 직업인 손님들에게 1000만엔, 한국 돈 약 1억 원을 만드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성매매. 화려한 밤이 끝나고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진짜 공포가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호스트 이용 금액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가 버리죠. 그런데도 이 여성들은 멈추지 못합니다. 호스트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이미 그들의 표현을 사랑으로 인식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약처럼 말이죠. 이들은 빚을 내면서 호스트를 지명하고 돈이 떨어지면 몸을 팔아가면서 돈을 가져다 바칩니다. 그리고 호스트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본인들이 직접 돈이 없는 고객들에게 사채업자를 연결시켜줍니다. 호스트들에게 손님은 언제까지나 돈을 주는 호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번 이야기는 호스트 클럽 밖에서도 이어집니다. 늦은 밤 가부키초 거리. 이곳에는 가출 청소년이자 잠재적 범죄자들인 도요코 키즈가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밀려난 갈 곳 없는 아이들. 이들은 몸도 마음도 이미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따뜻한 척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도요코 키즈를 범죄 도구로 이용하는 겁니다. 아주 값싼 비용으로 말이죠. 그리고 접근하는 이들 중에는 호스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로운 도요코 키즈들에게 접근해서 따뜻한 위로의 말과 잘 수 있는 공간, 가끔씩 가게에서 접대 순간까지
그런 과정에서 토요코키즈와 섹스도 하고 빚도 달아두면서 성매매로 돈을 벌어와 자기에게 상납하게 만듭니다. 가부키초의 범죄는 이렇게 무한히 반복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일본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는 연애 감정을 이용한 고가의 술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외상 시스템을 금지시켜서 고객들이 빚을 지게 하는 상황을 차단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에게 성매매를 소개하고 업소는 호스트에게 수수료를 주는 구조를 법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이건 단순 유흥이 아니라 사회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대처는 너무 늦었습니다. 일본의 호스트 문화는 1970년대에서 발생했습니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미 물밑으로 많은 사람들을 나락으로 끌어내렸죠. 이번 호스트 클럽 문제들은 유사연애로 고객을 빚쟁이로 만들고 빚을 미끼로 여성을 성매매 업소에 팔고 몸을 팔아 벌어온 돈은 다시 호스트에게 바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연쇄 구조가 지금의 사회 문제가 된 겁니다. 여기서 더 찝찝한 포인트는 규제가 생기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냐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일반적인 법으로 음지 문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섹스 산업은 형태만 살짝 바꾸는 순간 규제 범위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결국 규제와 법이 생겼다는 말은 해결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선 일본은 사회적 인식부터 고쳐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본인을 갈아넣고 단기적인 쾌락에 자신을 갈아넣는 인생. 이건 사실상 마약 중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낮보다 화려한 환락의 거리. 이곳에 남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호스트는 단순한 유흥이 아니라 사람의 외로운 감정들을 돈으로 바꾸는 폭력입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호스트 중독자들을 마조이스트 또는 도엠이라고 부릅니다. 호스트들은 고객을 돈으로 생각할 뿐이죠. 그리고 돈이 떨어진 고객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성인업소에 넘겨 어떻게든 돈을 더 뽑아먹습니다. 그리고 악질 호스트를 더욱 더럽게 만드는 건 매네라가 된 피해자들에게 너희 탓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한때는 고객이었던 이들이 이렇게 멘탈마저 파괴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피해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무대였습니다. 조작된 게임판에서 당한 거였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호스트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사랑으로 착각하고 그들은 사랑처럼 느껴지는 그 착각을 호스트에게 아낌없이 돈을 쏟을 겁니다. 앞서 말한 것들을 정리하면 호스트는 절대로 로맨틱한 직업이 아닙니다. 고객의 재산과 멘탈을 잡아먹고 일방적으로 성장하는 버블 경제가 만들어낸 괴물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은 호스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일본에 가게 되면 건물벽에 크게 걸린 남자들의 얼굴들이 섬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현대 일본의 화려한 섹스 산업, 가부키초에서 피어난 일본의 그림자. 이건 당신이 몰랐던 호스트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주 잔인한 이야기였죠.